진주평론 위클리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성규 전 부산일보 서부경남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계셨죠? 예. 본부장님 오늘은 한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했으면 싶습니다. 제일 먼저 최근에 좀 이슈로 이제 떠오르고 있는 부분이 그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네. 이제 보통 한 달에 두 번 일요일 쉬죠. 일요일 날 쉬도록 쉬어왔는데 의무적으로 이제 그런 휴업일을 정해놨는데 이게 지금 대형마트가 이제 매달 두 번씩 일요일에 문을 닫는 제도가 시행한지도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났고 벌써 그리 됐나요? 예. 네. 그래서 세월이 많이 갔네. 이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한 것은 전통시장하고 소상공인들을 좀 보호하자. 네. 이런 취지에서 시행된 제도였습니다. 뭐 일종의 규제였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휴업일을 이제 평일로 좀 바꾸자. 예, 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진주시도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그 휴일 변경과 관련해 가지고 진주 시민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제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제 마트 노조 쪽에서는 반대 기자회견 하죠. 그렇죠.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이제 노동자 건강권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반대 의견을 지금 현재 이제 피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진주시가 어떻게 그걸 좀 태도를 취할지 이제 그거는 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뭐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좀 이제 평일로 닫건 예. 대형마트들도 그렇게 좀 있는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이 문제는 이제 그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통 시장하고 소상공인을 좀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규제였는데 당초에 그렇죠. 그런 취지였죠. 취지가 이제 그랬는데 이제 과연 이제 이게 평일로 바꾸려고 하는 이제 이유 뭐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그러니까 이제 돌출 무슨 그게 있었나? 이제 돌출이라기보다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한 10년의 세월이 흘렀고 이게 마트의 휴업 이제 의무적으로 휴업하는 날짜를 이제 두 번 정해놔가지고 전통시장하고 이걸 보호하자라고 했는데 그 10년 동안 어떤 좀 이렇게 보니까 그 결과를 보니까 뭐 전통시장에 크게 도움이 되지 영향이 없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제 의무 휴업일에 적용이 되지 않는 대형 식자재 마트들, 식자재 마트들이 이제 오히려 이익을 본다. 증가하고 반사 이익을 본다. 보고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쇼핑. 그래 지금 그것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이제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10년 동안 어떻게 변했냐면 대형 마트들도 지금 장사가 안 됩니다. 그렇죠. 안 돼가지고 심각한 경영이 특히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 홈플러스 같은 경우 그죠? 그렇죠. 이제 코로나의 영향도 있지만 이게 상행위 우리 뭐죠? 우리 젊은 세대들의 구매 패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렇죠. 우리 아파트에도 보면 우리 지금 나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에 사는데 거의 택배입니다. 택배. 그냥 우리 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도 안 가요. 전부 이 뭡니까 이 컴퓨터를 통한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다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게 대형 마트들도 생존권이 걸린 문제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거 일요일 날 쉬는 것도 일요일 쉰다고 해서 사실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나요 이게?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뭐 일단 이런 논의는 해볼 수 있다 충분히. 왜냐하면 이미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미 이제 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자구책 좀 일종의 자구책일 수도 있죠. 기존에 이제 일요일 날 이제 쉬게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좀 많이 오지 않는다. 일요일 날 벌어들 수 있는 금액을 사실상 놓치고 있다. 다른 요일보다 뭐 일요일 많이 오니까. 그런데
두 번이거든요, 사실은. 네. 일주일에 한 달에 두 번 쉬는 거니까. 근데 과연 그게 대형마트가 살아날 수 있는 지금 이 침체기를 겪고 있는 대형마트들이 살아날 수 있는 자구책이 될 수 근본적인 있을까? 자구책이 될 수 있을까? 그것도 아닐 건데요. 라는 문제라는 거죠. 1월 쉰다고 해서 뭐 그렇죠. 1월 안 쉰다고 해서 매출이 확 늘어날까? 그것도 기대 옛날보다 기대하기 힘들 것이고. 네, 그렇다고 지금 완전 패턴이 완전히 뭐 전자상거래로 그죠? 전자상거래로 완전히 바뀌어 가지고 집집마다 보면 택배 물량 샘필품 그다음 식품까지 요즘 그죠? 다 그렇죠. 전부 다 그러는데. 가가지고 뭐 예. 급한 거 뭐 가가지고 사고 뭐 이런 거지. 그래서 이제 전통시장 이제 보호를 위해서는 주말 휴업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떤 그 이제 의무적으로 휴업하는 어떤 요일의 중요성보다도 이미 지금 이 소비 패턴이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마트든 전통시장이든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침체하고 있고 네. 새로운 활로를 모셔가지 않으면 생존하기가 힘들다. 네. 지금 그런 상황이 왔죠. 네. 그래서 아마 네. 대형 매장들도 아마 그에 따른 뭐 불만을 많이 표시해 왔을 겁니다. 그죠? 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사실 뭐 지역 상권, 전통 상권 내지는 작은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서 하는 시책이 과연 이게 우리가 그동안에 뭐 도움이 됐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아마 사실 그래서 뭐 대형마트들 같은 경우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반사이익을 본 식자재 마트 같은 경우에도 거의 대기업이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떤 방식이든 이제 정책이라는 게 이제 뭐 물론 10년이 지났으니까 손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정책을 시행할 당시에 취지 자체를 뒤흔들려고 하는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제일 큰 문제가 이제 노동자들이다, 그죠? 거기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그래도 그렇죠. 이제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일요일 날 쉬었죠. 가족과 함께 쉴 수 있었고 다른 사람과 함께 다른 사람이 쉴 때까지 좀 쉴 수 있었는데 주말 휴식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평일에 이런 쉬면 문제는. 가족들하고 정말 밥 한 그릇 먹기 힘든 거잖아요. 그죠?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밤까지 밤 10시 보통 9시나 10시까지 하니까. 근데 대부분 대형 마트들 보니까 파트타임제가 많고 그죠? 정규 직원들보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국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던데. 사실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라는 현 정부에서 이제 규제 개혁 1호로 추진을 한 내용은 맞습니다. 맞는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뭐 국회가 이 모양 뭐 이 꼴이다 보니까 이게 뭐 정부에서 논의가 되지는 않는 부분이 이제 현재로서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해요. 이 의무 휴업을 자체를 바꾸는 거는. 그래서 이제 진주시도 설문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당초 이거 도입할 때도 사실 그 상생 관련 뭐 이런 것이 공정거래법이나 뭐 있죠. 우리 뭐 상위 법규 상법이나 이게는 사실 위배되거나 내지는 상충되는 효과가 많았죠, 그죠? 그래서 일단 일종의 뭐 규제 비법률적인 법률에 없는 법률에 없는 규제였죠, 규제. 행정 행위로 그렇죠. 규제였는데 이게 이제 세월이 바뀌다 보니까 그 옛날 대기업 위주의 그죠? 대형 매장들도 사실 생존 위기에 휘몰려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 전자상거래 때문에 그죠? 근데 핵심은 이제 평일 변경의 그 필요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충분히 이해가요. 뭐 그렇지만 전통시장의 입장에서 봐서도 또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기존에 해온 대로 해라.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마트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또 휴식권 자체를 보장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진주시가 뭐 설문조사를 뭐 했다고 하니까 어떤 내용을 발표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단순히 뭐 휴일 보장 뭐 이런 개념보다는 일단 저는 전통시장하고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쪽에서 이 정책이 좀 유지가 되든 약간의 변경이 오든 그렇게 돼야 되고 이번 기회를 또 통해서 전통시장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또 뭔가 더 할 수 있는
시책들이 없는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측건데 내년 제 추측건데 예상컨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연 이걸 반대하는 사람이 많겠느냐? 에? 이게 이 찬반을 따지면 표가 어디에 많겠습니까? 에? 표에 따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핵심 되겠죠.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드는데요. 이게 변경이 일단 어찌든 간에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 규제를 좀 풀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현재 야당 같은 경우는 이대로 좀 존속해야 된다. 존치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내 생각에 내 예측컨대 좀 내년 또 거기 있어서 지방선거에 있어서 바꾸기 좀 힘들겠는데요. 예상이 그렇습니다. 네. 뭐 일단 진주시가 표를 계산하면 진주시가 어떤 그 스탠스를 취하는지는 조만간 뭐 발표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바뀌기가 힘들지 싶습니다. 제 네. 그다음에 그 경상남도 의회에서 어떤 주장이 제기가 됐는데 그 신종철 도의원이 산청군 출신 도의원이죠.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그 관련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보니까 그 12년 동안 이제 공연장 사용료가 동결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제 현실적으로 좀 맞추자라는 그런 이제 요지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중 공연 분야 공연장 사용료를 또 올리는 대신에 또 지역 예술 단체는 좀 부담을 좀 덜어주는 조항도 좀 새로 어차피 개정 조례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신종철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으로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들에게 더 나은 문화예술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조례 일부 개정을 대표 발의하면서 그 이제 개정 취지가 그렇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 제가 그 자료를 뽑아봤는데 현재 경남문화예술회관 그 공연장 사용료를 보니까 대공연장 대공연장 같은 경우는 뭐 13만 원, 15만 원, 오후에는 17만 원, 야간에는 21만 원, 뭐 24만 원, 뭐 그 정도입니다 현재. 근데 요 부분을 좀 굉장히 싼 거건데. 예, 싸기는 싸도 현실화 시켜야 된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이제 제가 여기서 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뭐 예술 이걸 가지고 뭐 수익 사업 할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문화예술 쪽에는 이게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공공기관이 수익 사업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싸긴 싸네. 2017년도에 수립한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중장기 발전 방안에 보면 그 안에 보면은 이제 어떻게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뭐 용역 비슷하게 해가지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공간 및 그 시설 최적화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한번 리모델링을 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을 하면서 소공연장이 없어지고 지금 이제 대공연장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뭐 장기적으로 복수의 그 소공연장이 필요하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들은 지금 이제 현재 난강 다목적 진주시가 짓는 쪽으로 약간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 보고서에 뭐가 나와 있냐면 공연장 객석수 대비해서 주차 공간이 매우 부족하다. 그래서 현행 256면 가지고 이용객이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진주시가 협의를 해가지고 이 주차장 공간을 좀 넓혀야 된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부대시설,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의 부대시설하고 각종 편의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뭐 상주 단체라든지 교육장,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출연자 대기실, 이런 필요 공간, 꼭 필요한 공간들이 상당히 부족한 입장이고, 그다음 정보 열람실, 휴게실 등 관객 서비스 공간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신종철 도의원의
조례 개정 발의안을 제가 뭐 이렇게 폄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남도 문화예술회관을 바라보는 시각은 저는 경상남도를 대표하는 문화예술회관이고 따라서 현재 어떤 다른 지역에 있는 도를 대표하는 문화예술회관에 걸맞는 수준의 시설과 편의시설, 주차장 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좀 관심을 가졌는 게 옳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참 오랫동안 풀지 못하는 영원한 지역에 어찌 보면 지역에 아주 수건이잖아요 이게. 뭐 여러 수십 년 이거 생길 때부터 중규모 공연장이 필요하다. 뭐 전시 공간이 부족하다. 뭐 이런 뭐 지적이 되어 왔는데 그나마 리모델링을 한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리모델링 하면서도 아직도. 뭐 굉장히 많은 문제를 발생시켰죠. 그때 당시에 기존에 이제 설계가하고의 그 행정 소송도 붙었었고 그 이후에 또 거기에다가 뭐 2년 전에 한 3년 전의 일이죠. 벌써 3년이 지났는데 경남 도립예술단 창작관 그 안에 또 주차장 부족한데도 또 그 안에다 그 시설을 지었죠. 또 바깥에도 난강 뭐 스페이스인 난강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게 공사장 컨테이너 같은 걸 또 앞에 놓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이 경남도를 대표하는 회관인데 안에 시설면이나 주변의 환경면이나 이런 걸 보면 정말 그 어떤 명성의 위상에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려한 경관이나 난강변에 있는 위치적인 문제 그죠? 그런 면에서는 참 좋은데 거기에 비해서 각종 이제 편의 시설도 안 좋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경남도청이 진주에 있었다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됐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뭐 이제 옛날에 진주시 경남도- 뭐 위탁하라고 아니 진주시 보고 그런 뭐 이야기도 있었죠. 경남도에서 미탁이 아니고 아예 소유권을 경남도에서 진주시로 가지고 가라고 예전에 한 몇 10년도 넘었죠. 그렇게도 주장하고 했는데 진주시는 그때 뭐 무슨 소리냐 경남도 건데 예 그때 당시에는 이제 위탁을 받았을 경우에 이제 워낙 비용 자체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경남도 같으면 경남도가 운영하는 게 맞지. 진주시가 이 큰 걸 맡아가지고 괜히 뭐 진주시 그 예산만 더 투입되는 그러죠. 그래서 이게 딜레마인데 경상남도 또 단위 뭐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창원에 비해서 많이 지금도 많이 뒤쳐졌죠 지금은. 뭐 타 지역에 많이 뒤쳐졌죠. 뭐 시단이 뭐 쪽도 그렇고 이런 거 봤을 때는 좀 부끄러울 지경이죠. 주차장 문제도 제가 해마다 한 번씩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런 문제들이 가장 필요한 시급한 문제들이 개선이 되지 않고 그냥 뭐 사용료 인상이라고 하면 근데 도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굳이 주차장 문제를 꾸준히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럼 또 주차장을 하려고 하면 만약에 제일 좋은 방법은 그죠? 또 뭐죠? 우리 일반적으로 하면 뭐 주차 빌딩을 한다든지 하면 그러면 지하를 또 해가지고 그러면 또 내가 경관 문제 또 나오고 운행 해소 문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옛날에 이제 또 좀 주차장 밑에를 지하를 하고 위에는 비우고 지하를 공간을 확보를 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자 하고 한번 논의가 있었거든요. 예술관 자체에서 도에 한번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있었는데 경남도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때 당시에는 그 공법상 그게 하기가 좀 어렵다. 이제 물가라서 뭐 그런 이야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무산이 되긴 됐는데 실제적으로 주차장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는 그 지하를 파가지고 그 옛날에 처음에 지을 때에 그죠? 처음에 지을 때에 왜 그때 보통 주차장은 특히 대규모 공연장이나 대규모 시설 같은 경우는 지하 주차장이 필수였는데 그죠? 지금 보면 필수잖아 필수. 그렇죠. 근데 주차장을 아예 지하 공간을 아예 없앴으니까 아예 한 대도 없잖아 지금. 공시설 자체가 없으니까. 못하죠 지금. 그게 문제니까.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바로 옆에 난강을 끼고 있고, 그다음 또 학교도 있고 해서. 근데 기술적으로는 평면적으로 주차장을 늘린다는 것은 사실상
사실 불가능하죠 지금 현재는. 어렵죠. 뭐 옆에 전전초등학교도 지금 무슨 뭐 스마트 학교 이래가 뭐 다시 짓고 있고. 건물을 새로 짓고 있고. 그다음에 또 앞에 또 뭐 찻집들이 있는데 찻집들이나 뭐 이런 게 또 예술적 공간이 있는데 그걸 또 인위적으로 뜯기가 굉장히 또 힘들고 그죠. 그런 상황이 사실 그런 좀 상황이 참. 그래서 이제 뭐 일단 풀기 힘든 숙제. 예술에 관한 사용료 인상만 고민하시지 마시고 현재 예술회관이 처한 상황 지금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느닷없이 왜 이게 나왔지 근데 집행부에서 뭐 아니면 뭐가 있었나? 지금 이제 약간 그런 좀 의아스러운 이제 생각이 혹시 드는 뭐 게 이제 그다음 독립재산제를 하나? 그것도 아니잖아. 그런 건 아니고 그왜 느닷없이 이게 나왔지? 그다음 이야기할 게 이제 여기거든요. 지역 균형 발전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도의에서 네. 이제 그 이제 주요 내용이 보면 지역 불균형 해소를 좀 본격화하겠다. 경남도 내에서. 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도 산하 기관하고 공공기관 이전 촉진 그리고 기업 유치 전략 마련 등의 이제 하자. 핵심 과제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도 산하 기관 이전 하면 팍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서부청사 경남도 서부청사 내 서부청사 안에 있는 내에 있는 지역 인재 경상남도 인재 개발원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이제 유치하고자 하는 지역이 많죠. 근데 이게 참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남도 도청 내에서도 서부청사가 꼭 필요하냐 하는 사람도 있었고 상당했어요. 다시 또 환원 조치하자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런 상황인데 다시 이게 뭡니까 이 도단위 기관이죠, 그죠? 도단위 기관을 지역 재배치를 해서 그래 한다고 지역 균형 개발이 되나요? 발전이? 일단 뭐 핵심 도시 노무현 정부 시절에 핵심 도시 뭐 10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전국적으로 뭐 일부 기여한 측면이 있죠. 그러면 그걸 이제 축소해서 본다면 돈에서도 그리 하자. 얘도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균형 개발 이런 측면으로 일단 접근을 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뭐 주장은 할 수 있고 일단 위원회가 뭐 출범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뭐 경남도에서 또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원원만 의원님이 또 이 의령 출신의 도의원님이구나. 의령이고. 그러면 대충 이해가 가요. 그 앞에 우리 서부청사 만들면 서부청사 지금 안에 지역 그 경력 인재개발원이 있거든요. 그때도 의령에서 이거 인재개발원은 의령으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니냐고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었죠. 나왔는데 일단은 뭐 지역 균형 발전 대응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이제 좀 됐고 그다음에 뭐 일단 뭐 권원만 의원의 발언을 보면 경남도 역시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 산하기관 이전, 진주 혁신도시 조성,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균형 발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여전히 지역 간 산업 경제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역 특색에 맞게 도 산하기관 등을 균형 있게 배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특별위원회의 그 운영 기간은 1년입니다. 1년이 한시적이다. 한시적 위원회죠. 이제 권원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균형 발전 특위 구성 결의안은 13일 오늘입니다. 내일이네요. 내일 그 제 421회 임시회 제 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가 되면 3월 21일에 위원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주 전망이 뭐 통과될 가능성이 높겠네, 그죠? 일단은 제가 뭐 이건 좋은 취지겠네. 취지는 뭐 취지 자체는 좋잖아. 좋은데 이제 타겟이 이제 진주 쪽으로 몰려 있으니까 진주 지역 도의원들이 이제 어떤 태도를 취하는 진주 지역 도의원 말고는 다 활약하겠지 뭐. 그렇겠죠. 지금 인재개발을 취재에 뛰어든 게 6개 시군 된다며 함양 뭐 어령 뭐 할 것 없이 그러니까 다른 데서도 하면 진주 지역
도의원들이야 반대해도 통과되겠네 보이게. 경남도 인재 개발을 갈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주평도 위클리 이슈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